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이번 회로서 우리 Y타임스의 정세분석이 1000회를 맞습니다. 2018년 9월에 시작된 우리 Y타임스의 정세분석은 그동안 1000회가 올 때까지 41만 3천 명의 독자를 확보했고 또 누적 조회수가 1억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 정세분석은 항상 매 눈으로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안목을 드리는 믿음이 가는 분석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00회차 정세분석도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6월 10일 미국 등 이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외국 제재법, 이걸 이제 반중국 제재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반외국 제재법을 홍콩에서도 시행하려다가 이 홍콩 내부의 거센 반발 때문에 일단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외국 제재법은 이 서방 세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이라든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제재를 내리게 되면 행정, 사법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외국의 제재에 충실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든지 입국 거부, 그리고 추방, 자산 압류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외국의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보상할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물론이고 계속 중국과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높여왔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르그 우트케 회장은 지난 6월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전국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통과가 되니까 중국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외국 제재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건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망설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빅링 교수도 이제 외국 기업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반외국 제재법이 사실상 중국의 무한정의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이 중국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외국 제재법의 내용 중에는 관련 기업인의 비자 거부 또는 취소를 포함해서 중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동결, 중국 법인과의 거래 또는 협력 차단, 그리고 명시되지 않는 기타 필요한 조치까지 담겨져 있어서 그야말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기업은 초토화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법을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가 그 카드를 접었다. 이렇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를 한 겁니다. 홍콩 경제계에서는 이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때문에 증시도 급락하고 있고 경제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이 반중국 제재법, 그러니까 반외국 제재법이죠. 외국인 제재법까지 시행한다 그러면 이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흔들 수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 반중국 제재법의 홍콩과 마카오의 적용이 일단 연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단 중국 당국은 이 법이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시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제 자본을 위협하는 것을 피한다는 홍콩 경제계의 강력한 우려 때문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는 각각 현재 헌법과 입법부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당국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직접 제정하면 홍콩과 마카오에게 이 법의 집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미 홍콩 보안법과 반민주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홍콩 입법부 선거제도 개편 등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일단 홍콩의 이 다국적 기업들은 반중국 제재법 제정이 일단 연기가 되었지만 이 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 자체가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얼마든지 다국적 기업들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강제 노동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장 지역 등의 민감한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면화 등의 수출입 문제하고도 연결될 거고요.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 가운데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법을 따르게 되면 중국의 반중국 제재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무역 변호사인 호건 로벨스가 월스트리트에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은 일상적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내용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홍콩 당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콩 내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이 홍콩은 중국 당국에 지난해 일방적으로 제정했던 홍콩 보안법과는 달리 이 반중국 제재법의 경우에 반드시 홍콩 정부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홍콩 입법부에서 현지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홍콩 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만큼은 홍콩에서 좀 법을 만들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캐리램 홍콩 장관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현지 입법을 통한 법 시행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강경하던 중국 당국이 왜 서슬퍼런 반중국 제재법의 홍콩 적용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을까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세계를 향한 개방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국 당국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변화가 중앙정부의 생각을 바뀌게 했고, 이를 통해서 홍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홍콩과 마카오 사무국 황류치안 부국장도 24일 홍콩 중국 기업협회하고 홍콩 무역개발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콩에 투자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은 그럼에도 경제를 계속 개방해 나갈 것이다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홍콩이 그동안의 세계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해온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황 부국장은 이어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있어서 홍콩의 위상과 기능은 매우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역할을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며 홍콩의 위상과 역할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홍콩 대신에 상하이를 대체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다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홍콩 보안법도 홍콩의 기업 환경을 보다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홍콩의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의 기업 자유 보장이라는 화두를 중국이 다시 꺼내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당국이 홍콩의 일국 양제 카드를 강제로 탈출하고 더불어 이 홍콩 보안법 강제 적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홍콩에서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기업 활동이 극도로 유축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의 일국 양제 폐지로 홍콩은 동방의 진주라는 명성이 희미해졌지요. 오히려 예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4일 홍콩 빙과일보의 강제 폐가는 홍콩의 명성을 먹칠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강구한 게 뭐냐면 홍콩의 현재를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전망을 해왔었는데 중국이 홍콩을 향해서 강압적으로 행하는 이 정책들을 보면 그동안 쌓아왔던 홍콩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렸다. 그래가지고 도시 약탈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보기에도 아주 이제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중국의 미래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의 미래 또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콩 사회의 미래는 중국 사회의 진화에 달려 있다고 봤는데
중국 사회가 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오쩌둥 당시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중국 정서도 강해지고 더불어서 반중국 연대를 외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호소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홍콩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6월 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 업체인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에네시, 그리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일본 소니 같은 각국의 간판 대기업들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자 아시아의 허브, 그러니까 중심지로 불렸던 홍콩을 속속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현상이 날로 강화되는 중국 개입,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겹친 결과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스페이스, 반스 같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의 VF 코퍼레이션은 올해 1월 달에 25년간 운영했던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단지 그간 홍콩에서 중국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했던 인력만 중국 상하이로 이동시켰습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또한 경영진 일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더불어 미국 페이스북과 구글 역시 미국과 홍콩을 해저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하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도 고객 개인정보 및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바꿨습니다. 이 모두 홍콩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홍콩이 공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떠나간 자리에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홍콩이 국제적인 도시가 아니라 중국의 한 도시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12월간 중국 기업 63곳이 홍콩의 새 본사와 사무실을 열었는데 같은 기간에 미국 기업 45곳은 홍콩 사무소 및 지역 본사를 폐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서 최근 홍콩의 업무용 사무실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비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 중 80% 이상이 글로벌 기업이 홍콩을 떠나면서 발생한 공실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25명 가운데 42%가 국가보안법 우려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을 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홍콩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연말에 홍콩 풍경을 전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전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이 몰려와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홍콩이 최근 눈물의 폭탄 세일 중이라 그러면서 홍콩에서 계속된 반정부 시위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의 홍콩을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치솟고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종료되면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미래라고 불렸던 홍콩이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니까 중국 당국도 급기야 더 이상 홍콩에 대한 탄압을 일단 중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강압적 통치를 하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마저도 철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덩 샤오핑의 장남으로 혁명 2세대를 일컫는 흥얼다이의 맏형격인 덩 푸팡이 공개 편지를 통해서 지적했던 말이 계속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타임스가 분석해 드렸었죠. 15개 문제 제기 중에서 7번째 항목이 바로 홍콩 문제였습니다. 홍콩의 혼란이 거의 1년이나 계속되는데 도대체 누가 홍콩의 일국양제라는 좋은 시스템을 파괴했는가? 중앙의 영도자는 이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러분, 세계의 금융허브였던 홍콩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결국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홍콩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정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홍콩에 있는 시진핑 정적들의 자본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홍콩을 유린했던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홍콩으로 인해 중국도 변화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모든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중국 타도, 엄격하게 말하자면 시진핑 타도에 나서게 된 겁니다. 중국은 지금 홍콩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들 시진핑 3년임이 코앞에 있는데 그 욕심을 버릴 중국 공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의 본심을 이미 알아챘는데 아무리 그렇게 뒤늦게 얼버무린다고 떠났던 큰손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홍콩의 봄날은 이렇게 이미 지나갔고 여름도 없이 이제 늦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홍콩이 부는 삭막한 바람이 주윤발의 코트깃을 생각나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낭만은 사라졌고 중국 공산당의 탐욕만 지금 홍콩 거리에 낙엽처럼 나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